남편이 출장이라더니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집 주인이 저였다는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출장이라더니 그날 저는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이번엔 좀 길어질 것 같아. 일주일 정도는 집에 못 들어올 거야. 익숙한 말이었어요. 결혼 30년 동안 그 사람은 늘 바빴고 늘 집을 비웠죠.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을 지키는 건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똑같이 저는 남편의 셔츠를 다려주고 출장 가방에 속옷과 양말을 정리해 넣어줬죠. 따뜻한 국 한 그릇도 챙겨줬어요. 몸 조심해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응, 그 한마디였죠.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잠깐 집에 계세요? 저희 지금 가요. 평소엔 미리 약속도 없이 찾아오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했지만 별일 아니겠지 싶었죠.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요. 아들은 굳은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먼저 물었죠.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여기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제가 되묻자 며느리가 대신 말했죠. 이 집 아버님 명의 아니세요. 이미 정리 다 끝났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이 집, 우리 집인데.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 이름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밤마다 남편 기다리던 그 집이었죠. 그런데 짐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 주세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희도 곤란해요. 곤란하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시선을 피했고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버려졌다는 걸요. 남편은 출장 중이고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고 며느리는 저를 쫓아내고 있었죠. 그 집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짐을 싸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옷장 하나, 서랍 하나 열 때마다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이건 내가 산 건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런 대답도 없는 공기뿐이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현관문이 제 뒤에서 닫혔어요. 쿵.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끝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출장 맞을까? 그 사람 정말 출장 간 게 맞을까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다른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집에 제가 아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요. 이 출장이라더니 저는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죠. 갈 곳도 없이 작은 찜질방 구석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은 낮았고 불빛은 희미했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30년을 함께 산 집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아니 정말 쫓겨난 사람이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당신 지금 어디예요? 출장 맞아요? 나 집에서 쫓겨났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이상하다. 남편은 아무리 바빠도 제 연락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짧게라도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그 정도는 꼭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섭섭함도 아니었어요. 그건 확신이었죠. 숨기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움직였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회사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회사 건물 앞에 서 있는 순간 다리가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그래도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 부서 부장님 출장 가셨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출장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네, 어제부터 일주일 정도. 제가 말을 잇자 직원이 다시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어제요? 그분 오늘도 정상 출근이신데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금 출근이요? 네. 아침에 들어오셨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머리가 멍해졌죠. 그럼 어제 말한 출장,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출장도 아닌데 집을 비우고 연락도 끊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저는 집에서 쫓겨났죠. 그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사람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쫓겨날 걸? 아니, 그 사람이 이 상황을 만든 걸까요? 손이 떨리는 걸 겨우 참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의 위치를 떠올렸죠. 그 사람이 자주 가던 곳, 습관처럼 들르던 길들. 그러다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몇 달 전이었죠. 남편 차에서 처음 보는 영수증을 본 적이 있었어요. 푸른 아파트 관리비. 그 주소는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물었죠. 이건 뭐예요?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회사에서 잠깐 쓰는 데 있어. 그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 보였죠. 저는 그 주소를 떠올리며 택시를 잡았어요. 여기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고 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창밖 풍경이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30년을 살았던 제 인생도 지금은 전부 거짓 같았죠. 그리고 도착했어요. 낯선 아파트 단지였어요. 깔끔했고 조용했고 어딘가 가정적인 분위기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였어요. 남편 차였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죠. 출장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었죠. 3.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남편 차를 보는 순간 더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출장이라고 했던 사람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어요. 낯선 아파트 단지, 낯선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가 굳은 것처럼 서 있었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설마 정말일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끝까지 아니길 바랐어요. 회사 일로 잠깐 들른 걸 수도 있고,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걸 수도 있고,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남편 차 트렁크에는 마트 봉투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과일 상자, 휴지, 세제, 아이스크림. 출장 간 사람이 저렇게 장을 볼 리 없었죠. 그건 누가 봐도 집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30년 동안 챙겼던 남편은 이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한참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왔죠.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아침마다 보던 셔츠, 제가 직접 골라준 넥타이, 익숙한 걸음걸이까지. 그런데 그 사람 표정은 제가 알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편안해 보였죠? 오히려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차에서 짐을 꺼냈어요. 과일 상자를 들고 마트 봉투를 양손에 가득 든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죠. 마치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죠.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니,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남편 뒤를 따라갔어요.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간신히 몸을 밀어 넣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죠.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어요. 저는 어젯밤 갈 곳도 없이 떠돌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평온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는 12층에서 멈췄어요. 띵! 문이 열리고 남편이 익숙한 듯 걸어 나갔죠.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 집 앞에 멈춰섰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놀림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한두 번 와본 사람이 아니었죠. 삑!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안에서 작은 아이 목소리가 들렸죠. 아빠 왔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빠, 분명히 들었어요. 곧이어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어요. 작은 양말을 신고 해맑게 웃으며 남편 다리에 안겼죠. 아빠, 나 장난감 사왔어? 남편이 웃었어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죠. 우리 민우, 아빠 기다렸어?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였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가 풀릴 것 같았죠. 그리고 안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편한 홈웨어 차림에 긴 머리를 묶은 채였죠. 마치 이 집의 안주인처럼요. 여자는 남편을 보며 웃었어요. 오늘 빨리 왔네요.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 평범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잔인했죠. 마치 제가 끼어들면 안 되는 한 가족의 일상 같았어요. 아인 여자, 남편, 그리고 따뜻한 조명 아래 놓인 식탁. 그곳엔 이미 4사람 분량의 식기가 놓여 있었어요. 4사람. 순간 이상했죠. 왜 4개지? 아이 하나, 여자 하나, 남편 하나. 그럼 하나는 누구 몫일까요? 그때 집 안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국 식기 전에 들어와요. 여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건 제 자리였으니까요. 30년 동안 제가 듣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현관 앞에 그대로 서서 문을 밀어버렸죠. 쾅!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당신?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출장이라더니 여기였네요.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이도 여자도 남편도 모두 굳어버렸죠.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 남편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이미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죠. 또 다른 가족과 함께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집에 숨겨진 진짜 비밀이 따로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이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걸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문을 밀고 들어간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죠. 아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여자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당황한 기색은 잠깐이었어요. 곧바로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여긴 어떻게 알았어? 그 말투, 제가 30년 동안 알던 남편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죄 지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따지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걸 물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출장이라더니 여기가 뭐예요? 잠깐의 정적. 그때 여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죠. 누구세요? 그 한마디. 그게 저를 더 무너뜨렸어요. 누구냐고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 사람 남편이에요. 손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죠.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 이 아줌마 왜 그래? 엄마. 그 아이는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불렀죠. 여자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표정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쳐다봤죠. 설명 안 하실 거예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이럴 줄 알았어. 그 말이 끝이었어요.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어요. 당신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난리. 제가 난리를 치고 있는 거래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난리요? 제가 되묻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이미 끝난 사이잖아. 끝난 사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아직.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남편이 잘라 말했죠. 서류만 안 했지. 다 정리된 거야. 그건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혼 얘기도 정리됐다는 말도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었죠. 나 혼자 참고 산 줄 알아? 남편이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30년이었어요.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버린 적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미 저를 버린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집안을 가리켰어요. 이 여자랑 이 아이랑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여자가 입을 열었죠. 그쪽이 몰랐던 건 유감이네요. 유감. 그 말이 너무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희는 7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7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7년이면 제가 아직 남편 옆에서 밥 차리고 옷 다려주고 기다리던 그 시간 전부였죠.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그 아이도 남편 아이예요? 제가 겨우 물었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아들이에요. 다리가 풀렸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그만 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긴 당신 있을 곳 아니야. 그 한마디, 그게 결정타였죠. 저는 쫓겨났어요. 두 번째로, 30년을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고, 이제는 남편 인생에서도 완전히 밀려난 거였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눈물이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어요. 대신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아졌죠. 이상하다. 7년. 이 집. 그리고 며칠 전 며느리가 했던 말. 이 집 아버님 명의 아니세요.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럼 이 집은 누구 명의일까요? 남편은 분명 제 이름도 아니라 했고 자기 이름도 아니라 했죠. 그런데 7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몇 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이었죠. 저를 따로 불러서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이 집은 내가 꼭 지켜야 한다. 그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죠. 남편의 두 번째 집, 제 이름이 아닌 집,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집의 주인이 제가 될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남긴 그 말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뒤 저는 한참을 걷기만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이 닿는 대로 걸었죠.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무너져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머릿속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죠. 계속 맴도는 말이 있었어요. 이 집은 내가 꼭 지켜야 한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를 따로 불러 했던 말이었죠. 그때는 그저 며느리에게 집안 잘 지키라는 평범한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집, 문득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분명 이 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집이 하나가 아니란 걸 알게 됐죠. 제가 살던 집, 그리고 남편이 숨겨둔 집. 그럼 시어머니가 말한 이 집은 도대체 어느 집일까요?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바로 방향을 틀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던 그 옛집으로요.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어요. 남편이 정리했다며 처분했다고 들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정말 정리된 집이라면 왜 저는 한 번도 직접 확인한 적이 없을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낡은 대문, 익숙한 마당, 그리고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끽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죠. 안은 그대로였어요. 가구도 물건도 시어머니가 살던 모습 그대로였죠.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집 아무도 정리 안 했어요. 남편은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죠. 그리고 시어머니 방 앞에 섰어요. 그 방은 유독 건드린 흔적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꺼운 봉투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에게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저를 위한 거였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문서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먼저 펼쳤어요. 며느리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숨이 막혔어요. 내 아들은 절대 믿지 마라. 순간 손이 멈췄어요. 그 아이는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거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내가 내 앞으로 돌려놓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돌려놓았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그 문서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집의 소유자, 강서희, 제 이름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은 처음부터 제 집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했던 말. 이 집 아버님 명의 아니세요. 맞았어요. 남편 명의가 아니었어요. 그럼 남편은 왜 저를 쫓아냈을까요? 답은 하나였어요. 모르게 하려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저라는 걸.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 하나. 그럼 그 두 번째 집은? 남편은 왜 또 다른 집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 집은 누구 명의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편이 지금까지 저를 속이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 뒤에는 헐 더 큰 돈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전부 계획이었어요. 6. 등기부를 보는 순간 남편의 계획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남아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야 제 집이 된 그곳에 있었죠. 시어머니가 남긴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펼쳐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등기 서류, 분명한 공증 도장.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럼 왜 숨겼을까? 답은 하나였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제가 알지 못하게 해야 했어요. 그래야 저를 내쫓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두 번째 집은? 그 집, 남편이 7년 동안 다른 여자와 아이와 함께 살던 곳. 그 집의 명의만 알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였죠. 저는 바로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창구 앞에 서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등기부 등본 발급 가능할까요? 직원이 주소를 확인하고 잠시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종이 한 장을 건넸죠.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도 모르고요. 저는 구석으로 가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소유자.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름을 확인했죠. 그리고 이게 뭐야? 입에서 저절로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 집의 명의. 그건 제 이름이었어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던 집, 그 집의 주인이 저라고요? 머릿속이 완전히 뒤엉켰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집을 산 적도 없고 계약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제 명의로 뭔가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였어요. 서류 아래쪽에 적힌 취득일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7년 전, 딱 그 여자가 말했던 시간과 같았어요. 7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은 제 명의를 이용해서 집을 산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다른 가족과 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사기예요.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왜 저를 쫓아냈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갑자기 끝난 사이라고 했는지, 전부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정리해 버리려던 거였어요. 제 명의로 된 집, 제 명의로 된 재산, 그걸 몰래 빼돌리려고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대신 차가운 확신이 들었죠. 이제 끝이에요. 끝나는 건 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었죠. 저는 조용히 서류를 접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었죠. 이건 무기가 될 거였어요. 30년을 참고 살았던 사람의 처음이자 마지막 반격.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였어요. 7. 변호사 앞에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문 앞에 서는 순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죠. 30년을 살면서 이런 곳에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러 온 사람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이거 좀 봐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이 적힌 등기, 두 번째 집 등기부 등본, 시어머니의 유언.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본 뒤 고개를 들었죠. 남편분, 큰일 나셨네요. 그 한마디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가슴이 편해졌어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출장이라고 속이고 다른 집에서 살고 있던 이야기. 그 집에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집이 제 명의라는 것까지. 말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변호사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정리하듯 말했죠. 일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어요. 남편분은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고 그 집에서 제3자와 동거 중이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민형사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형사. 그 단어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톡 건드렸어요. 이 집 이미 고객님 소유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 남편분은 지금 타인 명의의 집에서 무단으로 거주 중인 셈이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타인 명의.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여성과 아이.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당한 쪽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간단합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집을 비우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고객님 집이니까요. 그 말이 이렇게 통쾌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증거를 더 확보하시죠. 확실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네.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울지 않을 거였어요. 이제는
제가 돌려받을 차례니까요. 8. 이번엔 제가 준비하고 갔어요. 그 집 앞에 다시 섰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날은 떨렸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고 발걸음 하나 떼는 것도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제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는 등기부 등본과 시어머니 유언 사본이 들어 있었죠. 이제 저는 확인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끝내러 온 사람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죠. 그 여자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또 오셨네요. 차가운 말투였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 불러주세요. 그 여자는 한숨을 쉬며 안쪽을 향해 말했죠. 여보, 또 왔어요. 여보. 이제는 그 단어에 아무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남편이 나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짜증 섞인 얼굴이었죠. 당신 왜 자꾸 와?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웃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문을 반쯤 가로막고 섰어요. 여기서 해. 들어오게 할 생각은 없다는 거였죠.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 펼쳤죠. 이 집. 잠깐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제 명의예요. 그 순간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당황. 그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무슨 소리야? 하지만 바로 모른 척했어요. 저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등기부 등본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어제 발급받았어요. 남편 입이 잠깐 다물렸어요. 그 사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7년 전에 제 명의로 샀더라고요. 여자 얼굴도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죠. 이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시죠? 제가 물었어요. 여자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균열이 시작됐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당신,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내 명의로 집 사서 여기서 살았어요? 남편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게 뭐 어때서? 그 한마디, 그걸 기다렸어요. 어차피 당신 돈으로 산 거 아니잖아. 녹음기 속에 그 말이 또렷하게 들어갔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죠. 제 돈 아니에요. 남편 얼굴이 잠깐 풀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그 표정을 다시 깨뜨렸죠. 제 이름이죠. 정적? 명의는 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남편 입이 완전히 다물렸어요. 여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죠. 여보, 이거 뭐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는 숨길 수 없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 이 집에서 나가세요. 또박또박 말했어요. 안 그러면. 잠깐 멈췄다가 남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법적으로 진행할게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여자는 상황을 이해한 듯 뒤로 한 발 물러났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은 끝났으니까요. 돌아서 나오면서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죠. 이제 도망치는 건 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었죠. 9. 일주일 뒤 저는 약속대로 움직였어요. 일주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죠.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그 여자에게도요. 대신 차분하게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다시 만나 서류를 정리했고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밟았죠. 점유 이전 요청, 내용 증명 발송, 강제 집행 준비까지.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순서대로 움직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날, 저는 다시 그 집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변호사, 그리고 집행 관련 인원들이 함께였죠. 남편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뭐야 이게? 그 표정, 믿지 못하는 눈, 당황과 짜증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일주일 들였잖아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장난해? 장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아직도 상황이 이해 안 되세요? 제가 말했죠.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소유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말의 무게는 무거웠죠. 이미 정식 통보가 전달됐고 기한 또한 충분히 드렸습니다.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지금부터는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 순간 여자가 안쪽에서 나왔어요. 여보, 이거 진짜야? 불안한 얼굴이었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짐 정리하세요. 짧게 말했어요. 오늘 안에 나가셔야 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가 내 집인데 무슨 소리야? 그 말이 복도에 크게 울렸죠. 하지만 이번엔 제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변호사가 바로 받아쳤죠. 아닙니다. 의뢰인 명의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불법 점유에 해당됩니다. 그 한마디, 남편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옆집 문이 살짝 열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복도를 내다보기 시작했죠.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저 집 아니야? 남편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제는 숨길 수 없었죠. 7년 동안 숨겨왔던 그 생활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여자는 결국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당신 나한테 뭐야?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이 집 우리 집 아니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분명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졌을 장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저 끝났구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집행 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짐이 하나씩 밖으로 나오고 박스가 쌓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걸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저를 쫓아냈던 그 사람. 이제는 자기 차례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나보고 나가라고 했죠. 잠깐의 침묵. 이제 당신 차례예요. 돌아서 나오면서 가슴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30년이 그날 끝났어요. 10. 그 사람 짐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짐이 복도에 쌓이던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다음 단계를 진행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죠. 명예 도용, 재산 은닉, 그리고 혼인 관계 중 부정행위까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었죠. 진행하시죠.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며칠 뒤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메시지.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당신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읽고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었죠.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책임이었죠. 그리고 그 책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죠. 확인할 게 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긴장이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 자금까지 건드리고 있었어요. 개인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급했는지, 왜 저를 서둘러 내쫓았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전부 돈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집, 그 생활, 그 여자와 아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은 선을 넘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사 측의 말이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에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알게 됐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겉보기랑 완전 다르네. 그 말들이 점점 퍼져나갔어요. 남편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죠. 그리고 그 여자도 결국 떠났어요. 나 몰랐어. 그 말만 남기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몰랐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외면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직접 찾아왔어요. 예전 같으면 문도 열어주지 않았을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문을 열어줬죠.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힘없이 내려간 어깨. 나 잘못했어. 그 한마디였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늦었으니까요. 돌아갈 수 없을까? 그 말에 저는 잠깐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미 끝났어요. 그건 화도 분노도 아닌 그저 사실이었어요. 당신이 끝낸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사람은 몰랐어요. 자기가 잃은 게 단순히 집이나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10일 돌려받은 건 집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미 증거는 충분했고 상황은 명확했죠. 남편은 결국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됐어요. 명예 도용, 재산 관련 문제, 그리고 혼인 관계 파탄까지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죠. 저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미 한 번 완전히 무너져 봤으니까요. 그 뒤로는 무서울 게 없었죠. 집도 정리했어요. 제가 쫓겨났던 그 집, 그리고 남편이 숨어 살던 그 집까지 두 집 모두 제 이름으로 정리됐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남편 뒤에서 살아온 줄 알았던 제가 결국 모든 걸 제 손으로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그날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잃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 인생을 돌려받았다는 걸요. 이제 어떻게 살지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요. 그리고 그날 작은 결심을 했어요. 이 집 내가 살 거예요. 도망치지 않기로요. 도망치는 건 이제 끝났으니까요. 12.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밥을 차릴 때도 누굴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처음엔 낯설었어요. 하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힘들었죠.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말하죠. 그래도 잘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게 됐으니까요. 제가 저를 선택했으니까요. 가끔은 그날이 떠오르기도 해요. 현관문이 닫히던 소리, 나가라던 그 말. 하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생각해요.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와요. 따뜻한 바람이 집안을 채우죠. 저는 그걸 느끼면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요. 이제 시작이네요. 제 인생이요. 혹시 지금 참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괜찮다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날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섰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